가격은 두고 용량만 슬쩍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심상치 않게 나타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양을 줄이는 건 꼼수라면서 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건데요. 하지만 정부의 가격 통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정부가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하남경제연구소 송병선 소장,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알고 보면 용량만 슬쩍 줄이는 요즘에 나온 신조어입니다. 값싼 재료로 또 대체를 하는 스킨플레이션도 등장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번들, 그러니까 번들 양을 만들어서 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낱개를 따져보면 번들이 더 비싼 이런 번들플레이션까지 최근에 물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은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뭐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 이것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데 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슈링크플레이션은 개수나 양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냥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기가 어렵고 그쵸. 그냥 또 차이 지각이라는 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줄일 때 네네. 소비자가 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그 약간만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이 양이 줄었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 전 그래요? 세계적으로 이 슈링크플레이션들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초콜릿 순수 재료를 사용을 했는데 네네. 초콜릿 재료를 줄이고 이제 표기도 예. 초콜릿을 사용했다가 아니라 초콜릿 맛을 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맛을 냈다? 네. 그건 인지하기 좀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초콜릿 글자만 보고 네. 그냥 초콜릿이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그렇겠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꼼꼼히 따져보면 초콜릿 재료가 아니라 초콜릿 맛을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소비자가 그거는 인지하기가 소비자들이 모르겠네요. 네, 잘 인지하기가 어려운데 네네.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이거를 지각한 소비자가 또 커뮤니티 같은데 올려가지고 공유를 하시죠? 네, 정보가 확산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소비자들이 뒤늦게 알게 되면 굉장히 그 브랜드에 대해서 기만당했다, 배신감을 좀 느끼는 것이죠. 네. 글쎄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러면 뭐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결국은 내용물을 바꾸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게 제조사들의 설명인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런 뭐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 일종의 꼼수로 지금 여겨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네네. 정부에서 가격을 규제를 하게 된다면은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양을 조금씩 줄이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을 조금만 줄이기 때문에 잘 인식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다 모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되는 것이죠. 이 슈링크플레이션은 네. 이것은 최근에 주로 가공식품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공식품을 통해서 생활 필수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를 중심으로 하는 그 생활 물가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의 심각성은 이런 생활 필수품이 계층에 따라 소비가 매주 비탄력적인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이 느끼는 것과 네네. 또 소득수준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는 완전히 틀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타격을 많이 주는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 뭐 브라질,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서도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굉장히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대형마트 까르푸에서 만약에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용량만 줄인다고 하면은 슈링크플레이션 해시태그를 붙여가지고 스티커를 판매대에다 붙인다거나 그다음에 독일의 체인 브랜드 네토에서는
그 표지판을 이 상품의 선반에 붙이는 걸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용량이 줄었다는 걸 인식하게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법까지 만들어서 이게 제품의 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예, 예. 6개월 동안 이걸 고지해야 새로운 된다? 무게라고 고지하는 표기하는 그런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용량 줄인 식료품들 몇 개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든 생각은 저울을 갖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미미한 변화를 하는데 0.5g, 뭐 6g 이거는 사실 사람이 일반적으로 느끼기 힘든 거거든요. 교수님, 이거는 기업의 그냥 정말 생존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꼼수라고 봐야 됩니까? 네, 두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뭐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요즘 행동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유의하게 발견되는 게 소비자들은 지불하는 돈의 액수에만 관심이 있고 그 내용물의 양이나 질에는 덜 관심이 있다. 이런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게 소비자들이 소위 근시안적, 마이오픽하다 그러는데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을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여름에 7, 8월에 이제 영국에서 큰 사회 문제가 돼 갖고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각성을 하면서 이제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겨울 와서 보니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계속 그런 과자나 스낵류에 이렇게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만 줄여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식료품 문제만 제한된 게 아니라 예.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또 이제 서비스업에서도 이게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직원을 줄여가지고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그리고 뭐 식당에 들어가 보면 식탁이 지저분하거나 호텔에 들어가 보면 여행 가서 호텔 방 안이 지저분하거나 네.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품질이 좀 떨어지는 맞습니다. 현상으로도 고루고루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정부는 뭐 가격 통제를 최근에 계속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제 어쩌겠냐 우리 양을 줄이거나 채로 대체하지 않으면 수익이 남지 않는다. 우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가격을 일부러 고의로 억제하다 보니까 일어난 부작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상, 아까 뭐 세계에서도 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면 네.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이건? 저는 가격 통제가 낳은 결과는 맞지만 그걸 부작용으로 표현하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작년에 그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5.1% 예. 정말 놀랄 만한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또 지금 현재 3.8%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뭐냐면 작년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작년에 5.1%로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작년보다도 3.8%가 더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8%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상이 되고 있는데 그쵸. 먹거리 물가는 6.3%예요. 훨씬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 보러 가기가 두렵다라고 하는 거를 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에 5.1%가 올랐다는 얘기는 지금 가격을 한 번 내지 두 번 다 올렸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감이나 불만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킨프플레이션 이러한 전략을 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부가 예. 뭐 통화 정책에 의해서 물가를 막으면 좋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통화 정책을 쓰기 어려운 거시건 경제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화 정책을 이렇게 세게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울 때 서로 좀 자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기업들이 너무 이렇게 엄살을 부리시고 그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보다 네. 이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더 많이 가격을 올리고 심지어는 가격 올리는 거에 나아가서 슈링크플레이션까지 사용하는 거 더 아닌가 넣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기업의 꼼수로 좀 봐도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가격 통제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일까요?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예.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다른 쪽에서 이 부풀어 오르는 수익을 거군요. 그렇죠. 예, 수익이 나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 예. 제가 이게 보내드린 그래프가 있는데 잠깐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떤 그래프 보여드릴까요? 원달러 환율하고 국제 예, 유가 환율과 추이. 국제유가 좀 보고 싶은데
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예. 최근에 환율도 그렇고 뭐 국제유가가 좀 오르는 추세거나 변화하는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기업들의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원자재 가격이 환율이라든가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하여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2022년 1월 달에 달러당 1,200원 정도 됐어요. 근데 9월쯤 가면 작년 9월쯤 가면 이게 1,400원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200원까지 올라가요. 저 꼭대기에 뾰족 올라가 있는 부분이 그렇죠. 그 지점 정도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다행스럽게 이제 최근에는 1,400원까지 이제 다시 내려서 안정되고 있지만은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 그 원자재 가격들이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가격 인상의 압박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 유가도 2022년 1월 달에 보면은 최고 그 서부 텍사스주 기준으로 123.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 아마 이거는 아마 그 러우 전쟁 영향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예. 때문에. 그래서 이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운송비라든가 연료비가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런 환율이라든가 유가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예, 이거 설탕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네, 설탕 가격. 지금 기름값 그리고 저희가 환율에 대한 변동으로 이미 올라갈 수 있는 변수들이 있다까지 설명을 주셨는데 가공식품에는 설탕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파운드당 달러 가격으로 2021년도에 15달러 하던 것이 현재는 2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2023년 1월에는 20달러에서 27달러까지 무려 35%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단 많이 말입니다. 오르네요. 이것하고 환율이 겹쳐지면은 기업에서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밑에 소맥 가격을 볼까요? 미국의 소맥의 선물 지수를 보면은 2022년 상반기에 소맥 가격, 밀가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최근에는 조금 안정세가 안정이 보이네요. 됐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러우 전쟁의 영향이 굉장히 큰다고 보는데 이런 그 소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작년도에 굉장히 가격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이러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가격은 규제하지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환율도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최상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이렇게 용량을 줄여서 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최고 가격을 지정한다거나 민간 기업이 이제 가격을 표시하게 되는 네네. 의무제가 또 있고 또 공공요금은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